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한동훈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추미애가 다 말아먹어놨던 검찰의 수사 기능을 부활시키는 건데, 지금 한동훈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부활하고 인지수사도 가능하게 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걸 그대로 시행하게 되면은 민주당은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지금 추미애가 검찰을 얼마나 말아먹어놨냐면은 모든 수사를 다 기능을 정지시키다시피 해놨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뭐 특수부사를 만든다, 뭐 무슨 합동수사본부를 만든다, 예를 들어 라임게이트 수사본부를 만든다 하는 것은 모두 장관의 허락을 받아라, 추미애 지허락 받아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은 허락 받지 말고 네가 해라.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미애가 장관 시절에 축소하거나 폐지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조직 개편을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오늘 방금 확인된 모양인데, 법무부는 2019년 조국 일가 수사 이후에, 조국을 수사한 이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축소됐던 일선 검찰청의 전담 수사부를 복원한다. 그리고 형사부 검사들도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현행의 수사 개시 제한 규정을 완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이제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되는데, 지금 령 개정 차원이기 때문에 추미애가 아주 쉽게 검찰의 수사 기능을 다 꽁꽁 묶어놔가지고 그 당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라임게이트, 옵티머스 게이트, 디스커버리, 경제범죄 수사만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수사 기능을 딱 옥죄어놨습니다. 거기다가 서울 남부지청에 있던 정권범죄 합동수사본부도 폐지해버렸죠.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모든 수사를 아예 하지 마라, 못하도록 했는데,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해요? 라임, 옵티머스 이쪽에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그리고 지금 당시 친문 계열의 인사들이 주르륵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사를 못하도록 아예 막아버린 겁니다. 그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막 뒤져나가면 자기네들 다 콜록하니까 그것을 막자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싹 폐지를 해놨는데,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은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조직 개편 개선안 관련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합니다. 의견을 수렴하거나 말거나 그 이전으로, 추미애 이전으로만 돌아가도 돼요. 근데 추미애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진일보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 민주당은 그냥 히야시가 돼버리는 겁니다.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검사가 다 자기네들을 노린다면. 그러다가 인지수사는 뭡니까? 고소 고발이 없어도 검사 일개 검사라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지수사예요. 그 인지수사까지 가능하도록 해버리면은 앞으로 검사 걸어다니면 민주당은 오줌마리 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일선 의견 수렴이 마쳐지는 대로 이달 중에 행안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에 상정해가지고 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되거든요. 이달 중으로 한다는데 아마 더 속도를 낼 거예요. 왜 빨리 해야 되는지는 다 아시죠? 지금 증거가 더 이상 인멸되기 전에 빨리 이제 문정권의 그 비리를 파헤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검사가 다 덤벼들 수 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정치 차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다른 일반 형사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법무부는 일단 조직 개편 방향의 세 가지 핵심 사안으로, 이거 잘 보십시오. 형사부에서도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일반 형사부에서도 그냥 고소고발 없어도 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는 수사 개시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죠. 지금 검수완박으로 아주 검찰의 기능이 완전히 축소되다시피 했지만, 그나마 남은 기능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인지수사 가능하도록 하겠다. 자,
두 번째, 일선청 전문부서 기능을 강화시키겠다. 일선청에서 전문부서를 만들 때 마음대로 만들어라. 획기적이죠. 이를테면 서울 동부지검에서 뭐 했습니까? 추미애 아들 사건 조사했고 뭐 이런 식으로 각 지청에서 뭔가 하나씩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다 장관 허락 받고 해라. 추미애 지가 장관 시절에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수사에 임시 조직 설치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폐지하겠다. 이게 뭐냐? 원래부터 없었던 거 추미애가 만드는 건데 임시 조직이 합동수사본부예요. 말하자면 정권범죄 합동수사본부 이런 거예요. 합동수사본부는 그 기능상 초전문 검사들이 모여서 특정 사건을 파고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추미애가 못하도록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임시조직, 뭐 임시수사본부, 뭐 종합수사본부, 뭐 검경합동수사본부 이런 거 만들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은 필요 없다 앞으로. 이제 경찰이 여기서 검경합동하게 되면은 경찰이 끼기 때문에 행안부랑 일단 토론은 논의는 거쳐야 되겠죠. 근데 행안부 장관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다 누가 임명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그렇게 되면은 검찰과 경찰의 협조 수준이 그 전에 비해서 확 달라질 것이고 또한 민주당이 그동안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놨어도 경찰 조직을 일로 가져가서 같이 해버리면은 그거 검수완박 하나만 한 효과도 거둘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폐지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당장 추미애는 자기가 야로 부린 거 다 깨지게 생겼고 그러니까 완전히 혼이 나겠죠. 민주당으로 볼 때는 기절초풍할 사안이 벌어진 겁니다. 법무부는 우선 일선 형사부 가운데 형사 말부에 한해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서만 수사할 수 있는 현행 규정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건 수사하지 말라는 거죠.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검찰총장 승인 받아라 하고 검찰총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탁 박아놓고 추미애가 하는 일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검찰총장 승인을 받는다 하면 이미 승인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모 시간 다 가버리죠. 진짜 바쁠 때는. 그것도 없애버릴 생각입니다. 자, 추미애와 박범계 장관 시절에 이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쓰고 감투를 쓰고 하는 짓이 뭐냐? 지금 그때 만드는 게 개정이죠. 영인데 영은 국회로 안 가도 되죠. 자, 영 개정상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이게 추미애와 박범계가 만들어 놓은 게 지금까지 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 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일선 형사부의 경우에 경찰 송치 사건이나 고소를 받아서 수리하는 경제활동 등 일반 형사사건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칵 좁혀놨습니다. 그러니까 고소 고발이 없으면 수사 범죄가 보여도 하지 마라 이겁니다. 하지 마라. 고소 고발 없으면 하지 마라 하면은 또 고소 고발은 또 어디로 가라? 경찰로 가라 이래 놓으면은 검찰은 일할 게 없죠. 그런데 인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인지수사 가능하도록 했다. 자, 지금 현재 법무부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일선 형사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지 못해서 국민 기본권에 역행하고, 자, 국민 기본권이 뭡니까? 자신이 피해를 받았을 때 국가가 알아서 자신의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걸 다 막아놓은 거죠. 자, 그러면서 형사말부의 과도한 업무 집중으로 수사 지연이 초래된다. 이건 형사말부에는 승인 받아라 하루에 타이프를 몇 장 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업무가 과도하게 몰릴 수밖에 없죠. 그거 싹 없애주게 말이에요. 수사에만 집중해라. 자, 그러면서 형사부 분장 사무에 대해서 일반 형사사건 관련 제한 항목을 삭제해버린다. 지금까지 제한해오던 항목을 추미애나 박범계가 만드는 걸 싹 삭제해버리고 없애버리겠다. 그러면서 수사 범위를 자체적으로 알아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으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더 획기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거기다가 검수완박을 아무리 해도 행안부하고 자 검사 밑에 일하는 이 검찰 수사관들 있죠. 이 사람들 누구예요? 경찰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으면은 경찰 그 사람들도 경찰이니까 경찰이 수사한다 하고는 하면 돼요. 그게 이제 영으로 딱 자리 잡혀버리면은 이 민주당 특히 문재인 완전히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어쨌든 이제 뭔가
저기 서울 쪽으로 갈 때가 다 돼 간다는 그런 신호가 잡히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는 2019년 조국 일가 수사 이후 대폭 축소되면서 형사 공판부로 쫙 나눠버렸습니다. 형사부, 공판부. 그러니까 형사부는 수사만 하고 공판부는 공판만 해라. 그러면 공판부는 수사해놓은 기록만 보고 재판해야 되는데 이것을 추미애나 박범계가 영어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2019년 조국 일가 수사 이후 대폭 축소되면서 형사 공판부로 전환됐던 직접 수사 부서를 되살려서 검찰의 전문 수사 분야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전문 수사 분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 있는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이분이 누굽니까?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이 신임 감독원장이 들어서면서 말이 많죠. 어떤 말이 많느냐? 뭐 중앙고등학교 윤석열 뭐 후배다, 동기다, 뭐 이런 하여튼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검사를 갖다가 금융감독원장에 넣느냐? 그게 저는 정말 잘된 인사로 봅니다. 왜냐? 이복현 신임 검감원장은 그 전에 검사이기도 했지만 이 사람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정식 공인회계사고 사건을 대부분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경제부서 수사만 다 대부분 해왔어요. 그러면 금융감독에 딱이죠. 지금부터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 다 이제 여기 한번 스크리닝 되고 거기다가 라임 게이트, 옵티머스 게이트, 디스커버리 게이트 다시 쳐다본다 하는데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검찰 기능의 부활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는 장하성 뭐 다 걸리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됐던 직접 수사 부서를 다시 되살리고 검찰의 전문 수사 기능, 지금 경제, 뭐 형사면 형사, 일단 뭐 저기 외사면 외사 이렇게 나는 이 전문 수사 기능을 다시 되살려라. 그럼 전문가가 되버려 초전문가. 그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정권 차원의 비리가 저질러질 때는 경제를 잘 아는 사람 아니면 이걸 잡지를 못해요. 봐도 모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회계나 이 경제학 이런 기본 지식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 모여서 따로 해라. 자, 그러면서 이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등 전국검찰청의 19개 부서를 명칭을 교체하고 전문성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단순한 형사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금융전담, 뭐 무슨 전담, 외사전담 뭐 이렇게 다 명칭을 부여하기로도 합니다. 그러면 이 이름만 들어도 좀 그렇지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추미애가 특히 이겁니다. 특별수사단 이런 걸 구성할 때 반드시 법무부 장관 승인 받으라고 했던 거. 특별수사단 특별수사단이 이게 상시 있는 조직이 아니죠. 사건 터질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을 설치하니까. 그러니까 임시수사 조직인데 이 임시수사 조직을 조직할 때는 법무부 장관 허가를 받아라 하고 추미애가 딱 지가 모든 권한을 지어버리니까 검사들이 수사하고 싶어도 못하죠. 법무부 장관이 노 하면 끝이니까. 그 당시 추미애 박범계가 정말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했어요. 이게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태도가 됩니까? 나라 말아먹자는 거지. 명칭교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1, 2부는 각각 반부패 수사 1, 2부로 돌아가고 경제범죄형사부도 반부패 수사 3부 이런 식으로 개편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추미애 전 장관 때인 2020년 1월 달에 신설된 이 조항에 대해서 법무부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구성에 관여해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부당한 수사 개입 논란을 초래하고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위험성이 농후하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도록 해라 하고는 그게 전문 능력을 가진 검사를 딱 확인하고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으니까 인사권만 딱 가지면 이거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대로 인사권을 그대로 발동하면은 자 추미애가 이렇게 저질러놨던
설거지를 지금 하고 있는 셈인데 설거지 이전보다 더 강하게 돌아가는 느낌을 강력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엉터리 같은 것들을 폐지를 추진하면서 수사팀 구성 필요성이나 운영 방향은 구체적 사건을 지휘를 담당하는 검찰총장 또는 검찰총장의 위임을 받은 기관장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다.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책임질 일이 별로 없어요. 욕먹을 일도 별로 없고. 그거 규정 바꿔가지고 거기서 다 알아서 한테 나는데 왜 그러냐? 이거 아주 먼 데를 내다보는 포석이죠. 자기는 욕먹을 일도 없습니다. 이제. 그러고 밑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추미애와 박범계 이전에 있었던 검찰의 모습이고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지난 정권 때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했던 게 뭐냐? 파견 허가권. 검사를 여기 A 검사가 이게 전문가인데 이번 특별수사본부 만들어지면서 잠시 파견해라 하는 검사 파견을 할 때 허가를 받아라. 참 못됐죠. 파견 허가권이나 수사팀 허가권 등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너무 강화해 왔는데 법무부 장관은 현재 법무부 장관인 자신은 그걸 과감히 내려놓겠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명분이든 뭐든 반대를 하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반대 못하죠. 어떻게 반대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자신 권한 내려놓겠다는데 반대도 못하고 일단 박범계하고 추미애는 그런 이상한 영을 만든 영도법입니다. 그런 법을 만든 그런 후한무치함에 대해서 지금 국민이 재평가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추미애 지금 기술 초풍하겠죠. 박범계 마음대로 안 되죠. 민주당 떨고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제대로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다음 영상이 이거 말고 이거 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만들 영상이 뭐냐면은 금융감독원 이야기할 거예요. 금융감독원에 왜 이복현이 갔나? 이복현이 누구냐? 검사이면서 공인회계사다. 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금융범죄, 전 정권에서 저질러 놓은 금융범죄를 다시 쳐다보겠다 하는 것은 라임, 옵티머스가 재판 중에 있지만 빠졌던 거, 그동안 설렁설렁 통과시켰던 거, 덮어뒀던 거 이런 거 다 들춰내겠다 하면 문재인은 양산에서 하루에 한 번씩 머리가 아플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바로 이어서 영상을 또 만들겠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나라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